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리포트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이영호 소장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피알의 이미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연수파크자이 정지연 상담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희 팀장님,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113 부동산 대책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이제 11.3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분양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이것이 이제 집값 급등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따라서 이제 맞춤형 청약 제도를 시행을 해서 분양 시장을 잡겠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맞춤형 청약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1년이 더 연장이 되면서 1년 6개월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됐고요.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전매 금지까지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이 또 제한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세대 1도 1순위로서 청약이 가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장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역시 1순위로서 청약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좀 강화된 대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영호 소장님,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당초보다 대책이 좀 강도가 셌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대책이 나온 배경은 그 두 가지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강남 쪽이나 기타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수요들을 차단하겠다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선제적으로 가수요들이 들어올 만한 곳들을 좀 차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들어간 지역 중에는 과천이나 성남, 고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수요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1순위자 자격이 완화되면서 1순위 청약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지나 상품이 썩 좋지 않은 상품들에도 과도하게 청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분들 중에 청약을 받고 싶은 분들이 청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나타났고요. 더군다나 프리미엄이 또 형성되면서 과도하게 가계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낳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113 부동산 대책이 어떤 지역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미영 팀장님.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강남 4구 과천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 최근에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의 경우에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급증해서 서초구의 경우에는 300대 1까지 넘어서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투기 수요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수요들이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규제 발표 이후에 지금 급매물의 경우에는 1, 2억씩 값이 빠져서 나오고 있고 시장 지표도 일제히 하락 추세입니다. 정지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미영 팀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몇몇 지역을 살펴보면 청약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미사라든가 동탄 이지구, 또 다산 신도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화남시 같은 경우가 113 대책 이후에 이제 손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였는데요. 기존의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지금 113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전매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면 사실상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미 15일부터 재당첨 금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5년 이내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뭐 이제 분양받기 힘드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중도금에 대한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1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거부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계약금만 내고서는 단기 투자 차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자세는 절대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제 지역을 특히 청약하실 때는 인기 지역 위주로 청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이 거부됐을 때 대형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불 보증을 통해서 좀 입주민들의 좀 불안감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형사 위주로 청약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아파트 청약에 나서시는 분들이 부동산 123 대책에 따른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단편적으로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본인이 몇 년도에 당첨이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본인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당첨이 됐는지 먼저 사전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시장의 안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청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호 소장님, 조정 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청약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있는 분들만 청약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뻔한 얘기긴 하겠지만 뭐 자기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그런 걸 따져서 청약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123 대책에서 수혜 지역은 어디일까요? 먼저 이미영 팀장님.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중에서 광명, 그다음에 인천 지역 중에서는 연수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의 경우에는 최근에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졌고요.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제2, 제3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M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서 강남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 외에도 최근에 광명 역세권 지구에는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케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쇼핑 시설들이 입점을 했고요. 연수구 쪽에서도 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지금 대책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테마파크나 아니면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지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남 같은 경우 올해 그 스타필드가 개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남 집값이 들썩거렸거든요. 그리고 키텍스 같은 경우도 그 테마파크나 그런 상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됐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인천시 연수구 같은 경우도 지금 테마파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좀 유망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남이라든지 고양 삼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쇼핑몰과 뭐 테마파크들이 들어가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수혜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이제 그 대책을 통해서 인천 연수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송도 테마파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수인선 1, 2단계가 개통이 됐고 3단계까지 또 역시 이제 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서 경기 남부 지역까지 교통이 이제 연결되는 이런 그 교통 호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상당한 그 인천 연수 지역 같은 경우는 수혜 지역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요, 도시철도 개통이 임박한 김포 지역, 그리고 신분당선 호재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용인 수지 지역, 그리고 앞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인천 송도 지역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천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13 대책 이후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인천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고요. 현재로는 서울하고 경기,
또 심지어는 충청하고 대구 쪽까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해 지역이라는 점과 그 대형 호재인 그 테마파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1군 브랜드라는 점이 아무래도 실수요자와 그 투자자들 모두에게 그 관심을 끄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주부님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 45살 권미영이라고 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동안 부평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아서요. 사실 저도 부평에서 벗어나서 신도시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가고 싶었던 몇 곳은 못 가게 된 상황이라서 전문가분들한테 추천을 좀 받아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 권미영 주부님이 가고 싶으셨던 곳은 어디였나요? 저는 고양시하고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남시, 송도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 권희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그 입지를 중요하게 일단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청약을 받았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함께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인천 연수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죠. 그 송도 테마파크가 역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인선 1, 2단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3단계까지 추진이 되게 되면 역시 이제 경기 서남부에서 경기 남부까지 교통이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발전 가능성을 갖췄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1군 건설사들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건축 노하우들이 굉장히 집약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지역에서 그 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청약을 한다,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왕이면은 그런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과 가치까지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에 따른 기상도가 다르다는 점과 틈새 시장이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113 부동산 대책, 대안은 찾으셨나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영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ites rise high against the wind, not with it.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지금까지 자이리포트 박은지였습니다.